안녕하세요. 베리한집의 베리블루입니다. 모두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 아파트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현재 분위기를 좀 보시면, 일단 이래요. 규제를 유지한다는 곳이 이제 4개예요. 규제를 다 풀었는데, 이 4지역을, 지역만 안 풀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원희룡 그분께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왜 여기 4개는 안 풀었냐 했더니, 자기만의 큰 뜻이 있대요. 그래서 그 큰 뜻을 저희가 좀 파헤쳐 보면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뒤에 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4곳은 유지를 한다는 건데 딱 4곳을 보니까 굳이 파헤치지 않아도 답은 나올 것 같죠? 네, 강남 3구랑 그냥 용산이죠, 용산. 앞으로 떠오르는 다코스죠. 네, 그래서 거의 강남 3구보다도 더 강한 용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규제를 유지할 거고 찍어준 거죠. 여기가 더 앞으로 오른다는 거죠. 뭐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저희도 다 그림이 있죠. 네, 그래서 이 4곳만 빼고는 다 규제를 풀었습니다. 풀어서 이제 규제 지역 해제가 되니까 이제 양도소득세 뭐 중과 없다는 거는 지금 이미 뭐 중과 없죠. 네, 그래서 계속 연장을 시켜주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중과는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다가 희미하게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은 이제 주택담보대 LTV가 70%고 취득세가 8%까지 최대 8% 없고 그래서 좋아지는 점들이 조금 있죠. 일단 서울 현재 부동산 분위기를 보면은 매매 분위기나 전세 분위기나 다 안 좋아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좀 보시면 보시면 일단 서울이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냐라는 거는 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8년 동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은 긴 상승을 했었구나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하락장을 맞으면서 이제 다양한 대내외적 요소가 있지만 그게 이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한 번에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8년 동안 올랐던 게 한 번에 떨어지다 보니까 또 급하락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게 평균이라고 보면은 거의 계속 상승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폭도 컸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승했던 이유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서울 경기에 이제 이쪽 라인에 2021년도가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가 다들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상승했던 이유 3가지인데 서울 경기 실수요가 증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서울이 오르다 보니까 이때 아니면 안 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 분들도 많이 샀어요. 작년에.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었죠. 점점 줄어든다.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고공행진을 했죠. 그래서 토지보상금으로 거기에 또 많이 풀렸다 보니까 그 제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을 다 많이 반환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돈이 다시 서울로 쏠리는 거죠. 그랬다 보니까 서울 부동산이 이제 급상승을 했는데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줄어들고 돈은 계속 풀리고 이게 다 맞아 떨어져서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때만 급상승을 한 게 아니라 계속 8년 동안 쌓아왔던 게 정점을 찍은 거예요. 네, 정점을 찍었다 보니까 정점 찍고 와서도 또 올랐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 이제 많이 올랐던 게 이제 간번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는 3가지 이유로는 이제 장기간 상승으로 인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최고로 치솟았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금리가 오르고 전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이제 매매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역전세와 전세가 안 들어오는 공포로 인해서 또 매매로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 거죠. 왜냐?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거죠. 아니면 역전세가 난 금액이 뭐 1, 2천이 아니다 보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몇 억까지도 지금 역전세가 났기 때문에 그 돈을 못 돌려주니까 오히려 그냥 금매로 팔아버리자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금매로 그런 매물들이 나오면 이제 집값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서울 부동산 결산을 보면은 2022년 상반기까지는 좋았으나 하반기가 워낙 급하락했기 때문에 매매 시세 상승률은 이제 마이너스 3%,
전세 시세 상승률이 마이너스 5.5%로 전세가 먼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내용은 이제 금리도 중요하지만 전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동산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좀 보시면 전세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투자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도 그렇고 전세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매매가 상승이나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올지 안 올지를 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전세 상승률을 좀 보시면 일단 3월 9일날 이때만 해도 전세 상승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었고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됐다가 해서 점점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세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1억 전세를 살던 사람들도 어차피 금리가 싸니까 좀 넓혀서 2, 3억짜리 갈까? 그럼 3억 살던 분들도 한 5억짜리로 갈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도 상승이 됐는데 갑자기 2차 3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의가 되면서 또 가파르게 임대차 그 전세가율이 상승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되다 보니까 더 급속도로 상승이 됐죠. 그래서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이제 그러면 좀 높여서 받고 계약한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전세가 많이 급상승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거래량이 터져야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나 2017년, 18년, 이제 2020년까지 이제 임대차법 3법이 발의가 되면서 시행이 되고 이제 거래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도 인하되고 하다 보니까 월세 거래량보다는 전세 거래량이 훨씬 많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전세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이면 차라리 월세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월세가 기하급수적으로 거래가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월세랑 전세 거래량이 비슷한 느낌인데 지금 이제 2023년도 들어와서는 거의 이제 월세가 거의 거래가 많죠. 네, 근데 문제는 월세 매물도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전세가 안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제 월세로라도 전환을 시켜서 어떻게든 이제 집을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좀 줄어들어야 월세를 갈 수가 없으니까 전세라도 가자 이런 게 돼서 좀 전세라도 들어오는데 월세 물량도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은 월세 물량도 지금 만만치 않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월세 물량이 좀 줄어들고 아무래도 이제 선택지가 전세밖에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좀 소진이 돼야지 아무래도 좋아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전월세 매물들이 쏟아지는 데다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전세가의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하락도 중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은 공급이 2022년부터 계속 공급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매물도 쏟아지는 원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매물들이 급격하게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다수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세 번째가 2021년부터 서울 아파트 갭 투자 비율이 엄청 높았다라는 게 또 이유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2020년부터 이렇게 나왔던 이유부터 시작해서 특히 2021년도가 진짜 최고였죠. 그래서 서울에 이제 집을 안 사면 안 된다. 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끌로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갭 투자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 그때는 이미 또 전세가도 높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갭 투자 비율이 정말 엄청나게 높아진 게 2020년에는 26%에서 2021년에는 40%로 크게 늘어났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40%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 갭 투자 비율도 무시 못하죠. 그래서 갭 투자 비율이라는 거는 거의 이분들이 들어가 살지는 않기 때문에 다 이 물건들이 전세 월세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또 전세 시세는 이제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오르고 떨어진다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인천에 이제 뭐 서울이 아니더라도 인천의 경기를 보면은 경기도도 공급이 많았었지만 인천만 해도 서울의 배후 지역인 뭐 부천, 부평 같은 경우도 재건축 재개발로 계속 아파트들이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뭐 인천 서구
네, 서구도 거의 서울의 배후수요죠. 네, 거기다가 뭐 검단, 뭐 김포 이런 쪽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계속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또 물량에 따라서 또 전세가 지금 한꺼번에 지금 모든 게 다 같이 합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23년에는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 3기 신도시 착공 개시가 정말 중요한 변수고요. 착공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좀 건설사들이 좀 힘들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울의 인허가 된 착공 물량 증가 여부가 서울 부동산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볼 것은 이제 착공 3기 신도시 착공 이거랑 이제 인허가 된 착공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이거를 좀 더 주시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울이 이제 아무리 집값이 지금 뭐 계속 뭐 몇 억씩 떨어졌네, 금매 나오네, 막 하도 뉴스에서 난리인데, 서울도 그래요. 지금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제가 2013년도부터, 기사랑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2013년도에도 이제 서울에 현재 부동산 가격이 얼마였냐면,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가격이 1,647만 원이었어요. 네, 이 가격이었는데, 이게 불과 뭐, 2003년도 아니고 2013년입니다. 네. 한 10년 정도 된 거죠. 네. 근데 이 평균 가격에서 이제 강남구가 2,880만 원이었고 서초구가 2,600만 원 정도였고 거의 이제 나머지 그 밖에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었죠. 네. 그나마 뭐 강남 3구랑 용산구 빼고는 거의 이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닿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얼마나 서울이 쌌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도봉구 같은 경우는 꼴찌인데 뭐 1,000만 원이면 평당 1,000만 원이면 이제 살 수 있었던 그런 아파트였죠. 서울이. 그랬고요. 네, 이제 2017년을 좀 볼게요. 2017년을 보니까 1,647만 원에서 불과 이제 한 4년 만에 2,322만 원으로 올랐어요. 가격이 평균 매매가가. 여기 올랐는데 강남은 4,389만 원으로 올랐죠. 서초구 같은 경우는 3,824만 원인데 2017년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오진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도 이미 인플레나 기타 등등 뭐 그런 이유로 해서 이미 올랐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장은 2021년이 최대치였죠. 네, 최대치였는데, 2017년까지는 그냥 조금 그냥 오르다시피 이제 스무스무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강남이 4,300만 원 정도였고, 2013년에는 2,800만 원 정도였는데 많이 올랐죠. 네, 거의 반 이상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정도는 올랐었는데, 2021년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서울이 핫했던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그때 보시면 평균 매매 가격이 4,644만 원으로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가 7,996만 원, 서초가 7,196만 원 정도로 계속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용산이나 이런 4개 사구 지역 빼고는 대부분 다 평균을 이제 아직 넘지 못했던 그런 가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3년에는 1,600만 원이었다가 17년에 2,300만 원, 2021년은 4,644만 원인데, 제가 그러면은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만 해도 그때도 이제 막 금매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을 때였어요.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에서 전세가도 계속 뚝뚝 떨어졌을 때였는데 2022년 11월 기준으로 좀 보니까 역시나 서울 평균가가 5,016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서 가장 올랐었다고 했던 분위기가 가장 좋았을 때만 해도 4,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22년 11월에는 5천만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서울 평균 매매가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8,452만 원이고 서초 같은 경우는 4,832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이 강남 4구 용산까지 그냥 사구로 하면은 나머지 지역들은 그래도 평당 매매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당 매매가이기 때문에 다 평균이에요. 다 평당 매매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만 올랐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가격이고 서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2021년보다는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 2023년도 1월달 거는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그 한번 또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나오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서울 가격은 아무리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분위기는 이제 역시나 용산구, 네, 미래 가치가 가장 많고,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분위기가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종로구, 중랑구, 뭐 이런 지역들, 오히려 이제 송파나 이런 지역들은 좀 이제 시장 강도가 좀 낮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가격으로 하면은 그 규제를 안 푼 유일한 지역 4개 구가 있잖아요. 그 4개 구에서 보시면 역시나 가격도 가장 이 4개 구 빼고는 예, 이 1, 2, 3, 4 등이 다 그 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1위가 서초구고 2위가 강남구, 3위가 용산구, 4위가 송파구인데 약간 특이점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서초구와 강남을 이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바뀐 거예요. 항상 강남구가 먼저 1등이었는데 서초구가 역전을 했다는 게 재밌는 거고요. 두 번째가 강남 3구에서 송파구가 용산보다도 한참 뒤쳐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강남 3구에 이제 용산구가 송파구는 빠지고 용산구가 거의 3구로 포함될 만큼 용산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